사교육 시장의 문제 공급자로 공교육의 학교 선생님들이 등장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지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 씨. 그는 총 5년 4개월 동안 사교육 업체 6곳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학원과 학교 교사 사이에 금지된 거래, 이른바 문항거래. 이를 최초로 취재했던 기자를 만나 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교사라고 하면 정말 그냥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교단에 서시는 분들인데 학원하고 강사들하고 거래를 해서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게 좀 큰 충격이었고, 국어교사 박 씨는 사교육 업체 6곳에 총 110회에 걸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 판매해 세후 총 1억 9,900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좀 더 심각했던 게 그렇게 거래한 문항을 내신 시험에 조금 변형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큰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박 씨가 학원에 돈을 받고 판매한 문항과 그가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문항입니다. 같은 작품이 출제되거나 심지어 질문과 선지가 거의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가 시험 전 외부에 이미 유출됐던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현재 수시가 60% 이상을 뽑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수능에 준하는 거죠. 영향력 자체가. 오히려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한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공정성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든지 대학 입시에 활용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는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생님 전화번호 맞을까요? 네네.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돈만을 보고서 해왔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즐거운 일이었고, 그게 이제 하다 보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점점점 커져 왔던 일이었지. 학원과 거래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을까? 제가 이제 뭐 사건이 나고 나서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5년 동안 학원, 출판업체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교사 295명을 감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9명이 문항거래에 참여했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BC에서 네네네. 세번째 MBC. 네. 네. 문항거래 관련 네네네.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기 하면서 뭐 증거 자료를 내서 제 억울함을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사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떤 건지는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희는 제가 뭐가 억울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왜 이게 제가 이 형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체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모의고사 뭐 대학 모의고사 쳤던 그 회사에서 연락해서 너도 이렇게 한번 내볼래고 했는데 그게 영광이라 생각을 했지. 뭐 제가 뭐 학교 업무를 수월했으면 이렇게 많은 부장을 하면서 제가 대구시에 이렇게 많은 활동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나 씨. 하지만 그는 교사 시절 탈세를 목적으로 아내와 처남 계좌로 문항거래 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문항을 제작하셔서 네. 학원들과 금품이 오고 간 거는 그냥 사실관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받고 나온 거죠. 나 씨 한 사람의 퇴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모았던 교사들 역시 남다른 이력이 있었는데요. 문항거래를 했던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검토위원 출신이어서 그 수능 경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인데 그 경향과 뭐 난이도, 최신 뭐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학원과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판 거라서 일종의 수능 시스템을 해킹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갈게요. 책 펼 필요 없어요. 책 펼 필요 없고. 이른바 영어 일타 강사로 불리는 조정식 씨. 지금 우리 OT야.
옛날에는 나는 손흥민 선수의 주급 보면서 라이벌리를 생각을 했었어. 라이벌이요?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어. 와, 엄청 많이 수입이 있다라는 건데 얼마 벌어요? 저희 와이프가 요거 살까 하면 둘 다 해 정도는. 와, 부럽다. 수능시험 영어 영역에서 한 유명 인터넷 강사의 사설 문제집과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조정식 씨가 정확히 맞힌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나 쪽집 게일 수 있냐 이렇게 놀라기도 했고, 그럼 어떤 거래라는 게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혹이 좀 커졌었는데, 이게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식 강사가 이제 문항 거래한 중고 교사와의 문항 거래에서 그 지문이 나온 건데요. 해당 문항의 출처는 조정식 강사가 거래를 해오던 C 교사. 하지만 조정식 강사는 문항 거래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정식 강사와 거래했던 C 교사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C 교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선생님 맞으신가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방송국의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사 결과 속 사교육 업체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는 길고 긴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EBS에서 그 수능특강이라든가 수능특강 영어 독해 거기 나온 문제를 이제 다른 문제로 좀 변형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책도 저술했었고. 네. 어떤 책들을 좀 저술하셨어요? 괜찮아라는 교재랑 그다음에 시작하라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두 개는 네. 집필을 거의 제가 다 했고. 수능 영어는 올타임 조정식. 끝까지 함께 달려봅시다. 조정식 강사의 주 교재들을 자신이 집필했다는 김 씨.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나도 이제 좀 저자명의 저자로 한번 좀 이름 좀 올려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사측에서 이제 안 된다고 좀 말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가 보다 했었죠. 선생님 그냥 그런 수긍하셨어요? 철저하게 갑과 을 관계였고 그냥 상명하복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뭐 하자는 대로 하고. 이게 20년 9월 1일. 조정식 강사가 현직 교사와 접촉해보라고 직접 지시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댁 근처에 있는 그 카페 같은 데서 처음에 뵙고, 문항 처음에는 이제 라이트하게 5개, 뭐 10개부터 시작하자 요 정도였었고, 페이는 20만 원, 문항당.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당연히 조 선생님. 네. 저는 그런 거는 관여는 할 입장은 아니죠. 저한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후 조정식 강사의 지시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는 김 씨. C 교사와의 계약서도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월 6일 날 한남동으로 저를 불렀어요. 하는 그 고깃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러서 이제 이근각 강사 얘기를 했죠. 이근각 강사랑 현직 교사랑 일을 했는데 요런 일이 있지 않더냐. 나는 강사고 그 다음에 현직 교사님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 문항을 좀 받아라. 김 씨는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야말로 그건 줄 알았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너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너가 지금 그 일 맡아서 이걸 불법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불법이니까 네가 대리해. 그럼 제가 안 했겠죠, 그거는. 그리고 저한테 이 과연 나쁜 일이 시킬까라는 생각을 저는 1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줬는데. 김 씨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교사들과 작업했고, 그렇게 거래된 문항은
조정식 강사의 문제지에 실렸다고 했습니다. 조정식 강사는 교사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조정식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MBC PD 수첩 심푸른 PD라고 하는데요. 저 내일도 계속해서 일정이 있고요. 네, 저는 카메라 치우세요. 카메라 치우세요. 네, 아니 저희 그 문항거래로 기소되신 거 관련해가지고 치우시라고요. 예, 입장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직접 교사한테 돈을 건넨 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접적으로는 건네셨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수능 23번 그 겹친 거 정말 우연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하시지 마세요. 검찰 기소 내용도 봤어요? 네, 공소장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수능 23번 관련된 내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아예 혐의가 인정 안 됐어요, 해당 부분이. 그럼 정말 우연이었던 건가요? 네. 근데 그 문항도 사실 아니요,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교사에게 그 제공받았던 문항인데, 대리인단 통해서는 그럼 입장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출발할게요. 조정식 씨는 수능 23번 적중은 우연이었으며 문항거래는 중간업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셀 쪽에서요. 앞으로 이렇게 오면 그냥 다 치워주세요. 너 왜 찍는데 나? 아니 저희는 입장 들으러 온 거예요, 선생님. 중간에 업체 하나 끼어 있다는 거 알죠? 그 업체랑 저랑 관련해가지고 노동자성, 근로자성 부정된 거 알아요, 몰라요? 김 씨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아니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간 업체가 김 씨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더 이상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EBS 교재 지필 교사들. 그 명예 말고도 타이틀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원고료를 줬는데 원고료는 처음에 쓸 때만 받고 끝이에요. 근데 인세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늘어나잖아요. 10% 인세를 주는 거니까 50만 보면 약 5억 정도 이상 됩니다. 인세가. 책 한 권에. 네. 그럼 그 책 5사람이 쓰면 한 사람당 1억씩 인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한 권만 쓰냐? 한 해에 2-3권 써요. 그럼 그 사람 본봉이 5천도 안 되는데 인세가 2-3억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B교사가 집필한 EBS 교재의 감수를 맡았던 A 교수. 그가 바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출제자였습니다. 수능 출제 A 교수. EBS 교재 집필 B 교사. 문항 거래 C 교사. 세 사람은 모두 TMI 원서 전문을 보다가 해당 지문이 마음에 들어 문항을 만들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수많은 원서 중 TMI를 골라 200페이지 넘는 분량 중 79페이지를 고른 기막힌 우연. 제가 만약에 이 해리포터 책에서 130에서 150단어로 이루어진 지문을 뽑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똑같이 이 책으로 지문을 뽑아요. 이게 지금 330쪽 되는 책이거든요. 이게 겹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후 경찰은 약 1년 8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마땅한 혐의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밝혀진 게 없어서 저도 약간 황당했어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관장하는 평가원은 수능 시행 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를 구입해 수능 문제와 겹치는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겹치는 다른 교재의 지문들은 없는지 감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매년 조정식 강사의 교재들을 사서 검토를 했었지만 그 해에만 유독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누락이 됐다. 그래서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22년 9월 26일 구입할 모의고사 목록을 확정했는데 수능 당일까지 수시로 모의고사를 추가 구입할 수 있었지만 문제의 조정식 강사의 모의고사는 제외됐습니다. 일단 좋은 모의고사는 시중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은 모의고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모의고사는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의고사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